70년간 철벽을 고수하던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 세계 단 6개국만 허락받은 바다의 터미네이터, 핵잠수함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 일본에도 안 된다고 했던 미국이 한국에는 왜 가능성을 언급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면에는 미국 스스로도 감추고 싶은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30년간 3번이나 좌절됐던 한국의 집념, 그리고 강대국들의 속사정.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조 원짜리 항공모함도 덜덜 떨게 만드는 존재,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바다 및 잠수함입니다. 하지만 같은 잠수함이라 해도 그 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숨을 꾹 참고 기회를 노리는 스나이퍼에 가깝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수면 가까이 올라와 공기 흡입관을 내밀어야 하고 그 순간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치솟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저격수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원자로 한번 가동하면 수십 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산소통 따위 필요 없이 심해를 무한정 질주할 수 있는 터미네이터입니다. 수중 최대 속도는 시속 65km에 달하는데 지상에선 평범한 속도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기보다 800배나 무거운 물의 저항을 뚫고 수천 톤짜리 쇳덩어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심해를 질주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속도가 아닐 수 없죠. 그리고 한 번 작전에 나서면 100일 넘게 자망하며 적의 안방 깊숙이 침투합니다. 적 입장에서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의 터미네이터를 가진 나라는 몇 개국일까요? 2026년 현재 단 6개국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하나같이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입니다. 1954년 미국이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 노틸러스호를 진수한 이후 70년 넘게 이들만의 철옹성 카르텔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비핵 국가가 이 클럽에 발을 들이는 것은 사실상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 철옹성을 부수고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핵잠수함을 향한 집념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30년 전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며 1차 북핵 위기가 터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급비리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480억 원의 비밀 예산을 편성하고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도면과 소형 원자로 기술까지 입수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IMF, 외교적 고립의 위험성, 대북 정책 기조, 그리고 기술적 한계가 모두 겹쳐 불가피하게 핵잠수함 사업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이때 잠시 멈췄던 한국의 핵잠수함 열망은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노무현 정부 시절 다시 찾아왔습니다. 2003년 6월 2일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세척 건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고 보고 날짜를 따서 362 사업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예산만 3조 5천억 원. 2012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했습니다. 해군 조함단 아래 362 사업단이 설치되었고 국방과학연구소와 원자력연구소가 참여해 프랑스의 4,000톤급 바라쿠다함을 모델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국가기밀이던 이 사업이 언론에 유출된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주변국의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 시험 문제까지 불거지며 사업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채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업단장이었던 예비역 대령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핵잠수함보다 이지스함 확보가 더 시급했다고.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교와 정치의 벽이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외교적 좌절 이후에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핵연료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최강의 재래식 잠수함을 먼저 완성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입니다. 3,000톤급 이 잠수함은 2021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에 성공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한국은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3,600톤급 장형 실함이 진수된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함보다 배수량이 600톤 늘었고 길이도 89m로 확장되었습니다. 단순히 덩치만 커진 게 아닙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기존 6문에서 10문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슈퍼컴퓨터는 훨씬 더 똑똑해졌고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탐지기 성능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동력입니다. 장형 실함은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공기 불효 추진 체계를 동시에 탑재했습니다. 기존 납축전지 대비 충전 효율과 에너지 밀도가 월등히 높아 잠항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도입했지만 두 체계를 함께 탑재한 것은 세계에서 장형 실함이 처음입니다. 수중 작전 지속 능력이 기존의 3배 이상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껍데기는 이미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남은 퍼즐은 단 하나, 이 거대한 심장을 멈추지 않고 뛰게 할 핵연료뿐입니다. 그런데 30년간 번번이 막혔던 핵잠수함이 왜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일까요? 답은 동북아 바다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공 94형 진급 전략 핵 잠수함 6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096형 탕급을 개발 중입니다. 수중 배수량만 1만 6천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신형 탄도미사일 24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남중국해에서 발사해도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21년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잠수함 설계가 최종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전술핵 탑재 잠수함을 진수하며 수중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으로는 이들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방전 시 반드시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 순간 은밀성은 사라집니다. 24시간 고속으로 적 잠수함을 추적하며 태평양 깊은 곳까지 따라가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국에게 핵잠수함은 욕심이 아닙니다. 현실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북한 잠수함이 항구를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수중에서 추적하고 필요시 은밀하게 격침할 수 있는 능력. 중국 함대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며 억제력을 유지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핵잠수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껏 막기만 하던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미국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에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현주소는 충격적입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함대를 찍어내던 나라가 지금은 자국 핵잠수함 한 척 수리하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조선 가용량은 중국에 비해 232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배 찍어내는 능력이 미국보다 무려 232배나 크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단 2곳뿐입니다. 이마저도 신형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만드는 데만 벅찬 상태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보이시호는 자망 인증을 잃고 작전에서 배제되어 2017년부터 수리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리 적체를 감당하지 못해 거의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작업을 시작해도 2030년대에나 복귀가 가능한데 그것도 잘 풀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반면 중국은 붕어빵 찍듯 군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군력 확장의 진심인 중국 앞에서 미국은 배를 만들 공장조차 턱없이 부족한 최악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선박이 격침되면 몇 배의 선박을 전선으로 보내 만회하던 미국이 이제는 그 수법에 오히려 위협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장형 실함 같은 세계 최정상급 잠수함을 만들어내는 기술력. 세계 1위 조선업 인프라.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핵 확산을 막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동북아 해양 패권을 함께 방어해줄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손이 실제로 내밀어졌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이 아닌 나라에 핵 잠수함 보유를 허용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호주조차 안보협의체 오커스의 일원으로서 겨우 허락받은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 대한 이번 결정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에는 핵잠수함을 건조할 시설이 없습니다. 과거 미 해군 조선소가 있었지만 1995년 폐쇄되었고 최근 하나오션이 이 부지 일부를 인수해 필리 조선소로 운영 중입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이곳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조선 능력을 10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 돈으로 미국 땅에 핵잠수함 건조 시설을 짓게 만든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잃기만 하는 거래는 아닙니다. 2025년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한국의 권한 확대를 미국 정부가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70년 넘게 막혀있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건조할 여건을 이미 갖춰놨고 마지막에 연료만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퍼즐이 맞춰지자 주변국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입니다. 한국 핵잠수함 한두 척이 서해와 동해를 누비는 것만으로도 중국 북해함대의 태평양 진출 루트가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하려던 전략 핵잠수함의 은밀한 이동이 한국 핵잠수함의 감시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와 특히 베이징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서태평양을 항해하는 가능성에 분노할 것이라는 외신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일본의 반응입니다.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하지만 내부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2025년 10월 일본 자민당과 유신회가 체결한 연정 합의서에는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하고 장거리 장기간 이동이 가능한 차세대 동력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차세대 동력이란 표현은 핵 추진을 간접적으로 지칭한 것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잠수함 동력으로 원자력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히 한 척의 무기가 아닙니다. 동북아 해양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입니다. 중국은 견제에 나서고 일본은 자국 핵잠수함 도입의 명분으로 삼으려 합니다. 30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자 그 문 너머의 풍경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술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장형 실험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설계와 건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소형 원자로 설계 역량도 세계 탑클래스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경주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70메가와트급 선박용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 중입니다.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도 본격화되었습니다. 30년간 비밀리에 추진되던 사업이 마침내 국책 사업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습니다. 핵연료 취급과 저장,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원자력 잠수함 모항을 어디에 둘 것인지,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는 외교적 관문을 완전히 통과해야 합니다. 핵잠수함이 실전 배치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개발과 양산에 드는 비용만 20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국방의 자랑거리를 넘어섭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할 묵직한 책임감에 가깝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주변국들을 예민하게 만들고 자칫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높이는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1994년부터 이어져 온 30년의 기다림. 이제 우리에겐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도 그 심장이 될 원자로를 설계할 역량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건 이 거대한 힘을
어떻게 평화의 도구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외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깊은 공감대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